안녕하세요. 김성입입니다. 오늘 금배씨 강좌에서는 타입 디파인 문법을 사용해서 자료형을 왜 재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스텝 1에서 이렇게 길게 자료형을 나열하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짧게 정의해서, 그죠? 타입 디파인으로 정의를 해서 이렇게 짧게 쓰는 게 더 편하다라는 위주의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타입 디파인은 이렇게 뭐 길게 쓴 것을 짧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실력 있는 개발자가 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타입 디파인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입 디파인은 길게 나열된 자료형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나이 같은 정보 있잖아요. 나이 같은 정보는 현재 대부분의 경우면 1바이트로도 충분히 저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128보다 대부분 작잖아요, 나이가. 그래서 나이 같은 변수를 이렇게 쓰면 사실 이 캐릭터는 정말 짧은 길이잖아요. 따라서 이걸 더 짧게 굳이 이름을 바꾼다거나 타입을 재정의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 그 뭐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변수 쓰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이를 캐릭터 타입, 1바이트면 충분하니까 캐릭터 타입으로 쭉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런데 이제 뭐 여기서 프로그램을 하면 여기서 딱 한 번 쓰고 말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출력하고 싶다. 그럼 뭐 함수를 하나 만들겠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void show age 해가지고 여기다가 캐릭터 age. 아이고, 이렇게 뭐 인자로 넘겨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죠? age가 %d다 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하는, 그죠?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출력하는 것도 이렇게 뭐 프로그램에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고 그 데이터의 자료형이 정해지면 그 자료형은 단 한 개의 변수에만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개 변수로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일반 변수만 쓰는 게 아니겠죠. 뭐 modify age 이렇게 해서 나이가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 타입으로도 넘어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이가 변경되는, 그죠? 나이를 변경하는 함수, 뭐 요런 함수가 추가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도 이제 이렇게 캐릭터 포인터를 이렇게 선언이 됐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됐고, 요거 호출해 놓고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요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바뀐 거 한번 출력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25살의 나이를 집어넣고 출력을 하고 30살로 바꾸고 다시 출력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빌드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A가 두 번 찍혔죠. 25와 30, 그죠?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통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가 자료형을 하나 쓰면 거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자료형들이 함수의 인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쓰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1바이트면 충분하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캐릭터를 이렇게 한 거예요.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갑자기 사람이 160살까지 살 수 있게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뭐 160도 아니죠. 130살로 바뀌었다 해봅시죠. 이렇게 하면 한번 빌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130이라는 숫자가 사인드 캐릭터가 그러니까 0에서 127, 120 마이너스 128에서 0까지, 그러니까 천천히 보면 마이너스 128에서 양수 127까지인데 130이라는 숫자가 캐릭터라는 자료형의 범위를 벗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음수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예상했던 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거를 이제 바뀐 거죠. 바뀌어서 그럼 이제 이걸 못 쓰겠죠. 그럼 숄트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냥 unsigned 캐릭터, 그죠? unsigned 캐릭터 쓰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unsigned 캐릭터 여기만 쓰면 됩니까? 여기도 바꿔야 되고, 그죠? 여기도 바꿔야 되고, 여기도 바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나오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기능적으로 봤을 때 코드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어떤 자료형이 가지는 특성이나 상황이 바뀌어서 자료형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단순히 이 코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료형들을 쫓아가면서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바꾸다가 한 개라도 실수해서 안 바꾸거나 실수 다른 걸 잘못 쓰게 되면 여기서 또 버그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드의 변화가 단순히 기능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자료형 자체의 특성이 바뀌어서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아까처럼 이렇게 캐릭터 짧은 자료형이니까 뭐 재정의가 필요하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름의 길이하고 상관없이 나중에 이 데이터의 특성이 사용자 또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바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라고 하면 재정의를 써서 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짧아도 이렇게 쓰는 거죠. age. 아이고 여기 캐릭터로 써야 되겠네요. 캐릭터 age. 이렇게 그 캐릭터 자체가 짧은데도 이렇게 내가 쓰는 자료형의 의미를 더 강하게 부여하는 거죠. 나이 자료형을 새로 만들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쓸 때 여기다가 캐릭터 대신에 이렇게 적게 되면 그죠? 일단 의미도 강해지죠. 물론 변수명으로 의미를 따지기 때문에 사실 자료형이 age라는 거에 대한 큰 장점은 없습니다. 그냥 봤을 때 조금 더 가독성은 더 있죠. 그죠? 이 age의 age니까. 그죠? 가독성은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캐릭터 age를 적거나 age라고 적거나 사실 변수명이 age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독성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입 디파인을 쓴 이유는 이렇게 적어놨을 때는 아까처럼 갑자기 130이라고 자기가 예상 못한 수치가 들어왔을 때 이 소스 코드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면 나머지 얘들이 전부 다 뭘로 바뀐 겁니까? 얘들이 전부 다 unsigned 캐릭터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정상적으로.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타입 디파인을 써서 자료형을 치환하는 이유는 단순히 긴 자료형을 좀 짧게 적어서 가독성을 높이는 그런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데이터 자료형이 내가 쓰는 자료형이 짧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형에 어떤 변화,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로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대 변화, 아니면 상황 변화로도 얼마든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크기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바뀌거나 데이터 성질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냥 고정적인 자료형을 썼다면 자신의 소스 전체를 따라가면서 그게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 찾아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은근 지금처럼 짧은 예제에서는 사실 뭐 그냥 몇 개 안 되니까 바꾸면 되겠죠. 하지만 10만 라인, 20만 라인 되는 큰 프로젝트에서는 그거 찾아다니면서 바꾸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고요. 이게 스트레스가 생각외로 큽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을 예제 수준에서 조금 이제 실무 수준으로 좀 소스가 좀 방대해지기 시작하면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타입 디파인으로 자기가 쓸 자료형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고 융통성 있게 이렇게 정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처음 이야기했을 때처럼 타입 디파인은 단순히 긴 자료형을 짧게 써서 보기 좋게 만드는 용도도 있긴 하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제 타입 디파인을 쓰는 이유는 자료형 자체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생긴 변화에 능동적으로 좀 쉽게 그죠? 유지 관리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예제 수준이니까 잘 안 쓰겠지만 작은 것부터 자기가 의미 있는 이 자료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이렇게 타입 디파인을 해서 변화가 지금 당장 생길 것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습관을 좀 들으셔야지 나중에 자연스럽게 쓰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오픈소스나 좀 유명한 소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프로그램 소스 위쪽에 타입 디파인만 20개, 30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미래를 위한 유지보수를 위한 노력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되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근심이나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불편을 미리미리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래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